삶에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타인의 시선도, 사회적 관념도, 앞으로의 미래도 아니고 그러한 모든 여정을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한 뒤에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할 것은 타인과 함께하는 우리로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아픔과 고난을 털어낸 손으로 타인의 손을 마주 잡을 겁니다. 때론 넘어져 일어서지 못하는 이에게 얹어 손 내밀기도 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의 등을 살며시 끌어안아주기도 할 겁니다. 삶의 길 위에 우리를 지나쳐 추월해야만 하는 이들도 있죠. 그 끝을 함께 도우며 나아가야 할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걸음을 맞추는 순간 비로소 공존의 가치가 실현될 겁니다. 우리의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걸어가며 다음으로 걸어갈 길은 지구로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자연과 그 속에서 함께 공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재난, 그리고 기후 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와 삶 속에서 다음 우리의 가치를 이어갈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이 푸르른 지구와의 공생의 가치를 실현해 나아가야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를 향한 미래로로 나아가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당장의 내일부터 앞으로 끊임없이 변화할 머나먼 미래로의 여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기술과의 공존 및 갈등은 먼 미래의 것이라 말하며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5분 뒤에 TEDx 한양유 26회차 강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청중 여러분께서는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분 뒤에 TEDx 한양유 26회차 강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청중 여러분께서는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TEDx 한양유 26회차 강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너머로 미래특별시 지구순환로 79개 1로 안내할 사회자 최민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더욱 풍요롭고 모두에게 열린 무대로 만들어주실 수어 통역사 두 분을 소개합니다. 장진석 통역사님, 윤영표 통역사님입니다. 모든 분이 강연의 메시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두 분께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지 않나요? 벌써 2025년도 딱 절반이 지났는데요. 부쩍 뜨거워진 햇빛 덕에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그리고 학생분들은 방학 중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강연을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테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테드는 Ideas Worth Spreading이라는 슬로건 하에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로고를 자세히 보시면 테드 옆에 X라는 글자가 붙어 있죠. 이 X는 독립적으로 개최되는 테드 이벤트를 의미합니다. 저희 TEDx 한양유는 테드 본사로부터 직접 라이선스를 취득해 운영되고 있고요. 한양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치 있는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번 행사의 테마를 소개하는 영상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something special. Welcome to TEDx. This TEDx event is part of a global conversation that takes place every day in every corner of the world. In schools, in theatres, in workplaces, even in prisons, people gather to hear the best ideas bubbling up in their community. More than 3,000 TEDx events are held every year in 107 countries. It's a remarkable thing. TEDx events are self-organized under a license from TED, a non-profit organization devoted to discovering and sharing powerful ideas in the form of TED Talks. It's not TED itself, but your local TEDx team of volunteers that has done all the work to put on today's event.
including booking all of the speakers. It's this team's ideas, dedication and time that have made this possible. We really hope today's program sparks an exciting conversation. This is a day for curiosity and for skepticism, for inspiration and for action. The more you enter into it, the more you will take out. And now, on with the show. Welcome to something. 네, 영상을 통해 이번 강연과 TEDx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TEDx 한양유는 한양대학교의 교육 이념인 사랑의 실천을 바탕으로 실천적 교양인이 되고자 강연을 통해 Ideas Worth Spreading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26회차 총괄 디렉터이신 양내원 디렉터님을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6회차 TEDx 한양유 디렉터 양내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3월부터 열심히 준비해온 강연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그동안 함께 애써준 여기 26회차 오거나이저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관객분들께서도 다들 재밌게 즐겨주시고 또 많은 알차고 유익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26회차 강연의 주제는 너머로 미래특별시 지구순환로 79길 1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뜻함과 동시에 길 로자의 의미처럼 여러분이 가시는 길 그 자체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나를 의미하는 1, 우리를 의미하는 친구를 나타내는 7구, 지구, 그리고 미래까지 다양한 가치들을 모아 미래특별시 지구순환로 79길 1,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기나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또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이 너머로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들이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에게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또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26회차 강연을 후원해주신 스폰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참 똑똑한 이야기 제이펍, 성공하는 사람들의 시간관리 비법 도트타이머, 생활가전 전문 브랜드 다루, 트렌드 디지털 문구점 오뮤 다이어리, 문화예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뚝섬미술관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 다양한 기업 외에도 다채로운 맛과 즐거움을 책임지는 왕십리 상권가 총 6곳에서 이번 강연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연사님을 모시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연 중 휴대폰은 반드시 무음으로 해주시고요. 모든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강연장 내 쾌적한 환경을 위해 물 외의 식음료는 반입이 금지되며
휴식은 외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연 진행 중에는 출입문이 통제되므로 화장실과의 전화는 인터미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즐거운 관람을 위해 강연 중 대화는 최대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강연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연사님의 강연이 끝난 후 20분간의 인터미션 시간이 있는데요. 이때 소정의 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 간단한 입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장할 때 드린 기프트백 다들 가지고 계시죠? 여기에 테스트지와 볼펜이 들어있는데요. MBTI처럼 본인의 성향을 아실 수 있는 재미있는 테스트입니다. 이걸 인터미션 때 풀어보시고 프롬프로 가져오시면 스탬프를 찍어드릴 예정입니다. 또 강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나가실 때 스탬프를 하나 더 찍어드려서 총 3개의 스탬프를 모으시면 상품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연 종료 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으실 수 있는 설문조사 그리고 다룸 해시태그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강연 종료 후에 설문조사를 완료하시면 스태프가 확인하고 번호표를 드립니다. 또 후원 기업 중 다룸을 태그한 인스타그램 스토리까지 업로드해 주시면 번호표를 하나 더 제공해 드립니다. 강연이 종료된 후 바로 이 자리에서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릴 예정인데요. 다룸 온도 조절 전기 포트, 자동 센서 쓰레기통, 그리고 스탠리 텀블러와 같은 푸짐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인생의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드릴 풍요로운 이야기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발을 내디딜 길은 4개로 나라는 존재의 너머에 있는 자아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 많은 청춘. 과연 우리는 어떠한 나를 선택해야 할까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둘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모실 연사님은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의 경계를 넘나들며 적성의 새로운 의미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적성이라는 나침반, 일과 취미의 경계를 넘나들다를 주제로 강연해 주실 분이죠. 대학 내일 A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바리로 활동하고 계신 정수연 연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TEDx 한양 첫 번째 강연 순서를 맡은 정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사는 방법이라는 조금은 거창해 보이는 주제로 약 25년간 동안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강연보다는 한 사람의 인생 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양대학교 17학번이었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주전공을 하고 그리고 국어국문학과를 부전공으로 했습니다. 22년도 졸업생으로 아마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나이일 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학교에서도 한 번도 이런 발표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큰 강당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조금 떨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만화 그리는 걸 좋아했고 노래를 듣는 걸 좋아했고요. 덕질을 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런 확실한 취미는 있었지만 이게 특별한 재능까지는 아니었어요. 명확하게 이 직업을 하고 싶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보다는 되게 막연하게 어른이 돼서도 지금처럼 그림을 그리고 덕질을 하고 노래를 들으면서 먹고 살고 싶다라는 그런 꿈만 있었습니다. 그런 막연한 꿈은 있었지만 진로는 없었던 되게 평범한 여러분과 같은 학생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버거울츠를 아마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종합 마케팅 에이전시 대학네일에서 A로 활동을 하고 있고 주로 20대를 타깃으로 유스 마케팅 그리고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익 광고 영상을 제작해보기도 했고요. 대기업 대외 활동을 운영하면서 대학생들과 함께 브랜드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 몇 명도 저희 회사에서 한 대외 활동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동시에 인스타그램에서 밴드 그리고 음악 관련 크리에이터로 개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툰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기업, 페스티벌 그리고 밴드와 협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동시에 만화 연재를 하고 독립 출판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일과 취미를 병행한 지 약 4년이라는 세월 동안 각각의 분야에서 나름의 성과를 골고루 내고 있었습니다. 네,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고 싶다라는 꿈을 꾼 지 약 20년이 지나서 저는 실제로 지금까지 만화를 그리고 듣고 싶은 음악을 듣고 있고요. 덕질도 하면서 나름 잘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옛날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좋아하는 일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 문장을 쓰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네, 언젠가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고 싶다라는 꿈을 꾸면서 그 방향성을 한 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문장이었는데요. 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나답게 있을 수 있는 회사에서 기획과 제작 일을 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싶다. 그리고 나는 방해받지 않는 집에서 팬의 입장에서 만화를 그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구애받지 않는 나만의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도 이 문장을 한번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저처럼 2가지 이상의 문장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좀 되도록 많은 문장을 한번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뭔가 수익에 연연해하지 않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수단이 한 가지 더 필요했고요. 그래서 저는 수익의 측면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측면 2가지 측면을 나눈 문장을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중요시하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앞서 적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거는 국어사전에 적혀있는 뜻인데요.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적응 능력 또는 그와 같은 소질이나 성격이라고 합니다. 저는 결국 적성이란 내가 가장 편하고 즐겁다고 느끼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학교를 졸업해서 회사에 간다 라는 그런 단순한 문장 말고 어쩌면 저에게 더 맞는 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 문장을 채워보면 여러분도 몰랐던 여러분들만의 적성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빈칸부터 먼저 채워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공간에서 가장 나답게 일할 수 있고 그리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꼭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편안한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참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좀 어렵죠. 그럴 때는 좋아하는 것보다 오히려 싫어하는 것을 떠올려 보면 조금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뭔가 좋아하는 걸 못할 때보다 싫어하는 일을 해야만 할 때 조금 더 치가 떨리시는 분. 제가 딱 그런 종류였는데요. 저는 되게 수직적인 구조를 싫어했고 납득할 수 없는 규칙을 강요받는 것을 싫어했고 획일화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라는 사람은 정형화된 회사를 되게 다닐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to6를 꼭 지켜야 한다거나 비즈니스 정장을 칼같이 입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취업사진 찍을 때 앞머리를 무조건 까야 되고 귀가 보여야 되고 파란색 배경에서 사진 찍어야 하고 그런 상황을 제가 견뎌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저를 보니까 저는 제가 봐왔던 보편적인 회사 생활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는 싫어하는 것을 소거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상황에서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 문장을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나답게 있을 수 있는 회사에서, 그리고 나는 방해받지 않는 집에서.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네, 두 번째 칸은 내가 어떤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 찾을 때 첫 번째로 취미, 그리고 질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마지막으로 하면서 짜증이 났던 일을 한번 떠올려봤어요. 취미랑 질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여기까지는 모두 납득을 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 저 하면서 짜증이 났던 일은 조금 의아해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하고 싶지 않은 일에는 짜증도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운동이나 스포츠를 되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PT를 받고 있긴 한데 만약에 제가 PT를 받는 순간에 뭐 중량이 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더 운동을 못한다거나 이런 순간이 찾아와도 짜증이 나지 않아요. 왜냐면 전 정말 그 분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그림을 그릴 때나 아니면 노래를 들을 때, 만화를 그릴 때 뭔가 생각했던 것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정말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뭔가 더 잘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점을 떠올려 봤을 때 짜증이 난다는 이유는 이 일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난 진짜 아직 뭘 잘해야겠는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싶은 분들이 있다면 학교 생활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뭔가 짜증이 적극적으로 났던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이 더 잘하고 싶어 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모티콘 정말 현란하네요. 그리고 취미나 뭔가 오랫동안 한 무언가를 생각해 볼 때도 한 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되게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것, 나아가서 창작을 하는 것을 좋아했고요. 무언가를 이미지화하고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말보다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더 빨랐고요.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제작진분과 소통을 하면서 기획과 제작을 하는 일을 하면 더 잘하겠는데?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듣는 것, 나아가서 독지를 하는 것에서도 혼자 공연을 가서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후기를 공유하고 아 그래 그런 게 좋았지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공연 기획자의 관점으로 어떤 포인트를 여기서 강조하려고 했구나 그런 게 남들보다는 좀 빠르게 캐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단순히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넘어서 팬들을 상대로 아티스트와 팬 사이에서 무언가를 더 공유하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장이 결국 생겼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나답게 있을 수 있는 회사에서 기획과 제작 일을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방해받지 않은 집에서 팬의 입장에서 만화를 그리면서, 이런 문장이 중간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빈칸, 두 빈칸을 한번 같이 채워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목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를 말하기 앞서 여러분은 혹시 일이라고 하면은 어떤 문장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저학년 때에는 뭐 동사, 그러니까 뭐뭐를 한다라는 형태를 떠올렸는데 취준생 시절을 지나고부터는 직업이나 회사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뭐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면 나 마케터 하고 싶어 아니면 너 은행에 다니고 싶어 어떤 회사를 다니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여러분이 직업과 일을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고 그런 명칭에 갇히지 않으면은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명사보다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동사, 행위 자체에 집중을 하고 마지막 빈칸을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문장을 여러 개 만들어 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도망칠 곳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회초년생 시절에 회사 일이 제 일의 목표, 제 인생이 돼버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많이 배웠고 일을 가장 많이 했던 시기긴 하지만 결국에는 건강도 해치고 번아웃도 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뭔가 회사의 업무, 이 일의 업무, 그리고 이 일의 결과물이 곧 제 증명이 되다 보니까 일이 안 되면 결국에 제가 실패자가 되는 그런 스트레스에 빠져 있었습니다. 꼭 그런 게 회사 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 하나에 몰두하게 되면은 이런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 일이 되게 허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뭔가에 올인하고 뭔가에 몰두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소모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차례 번아웃을 거치고서 저는 회사에다, 취미생활에다,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 취미생활을 할 때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저 자신의 목표를 각기 다른 상황에서의 저의 목표를 다르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맨 앞에서 설명드린 문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상황마다 제가 느꼈던 불만이나 어떤 결핍을 다른 부분에서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의 저는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수 있었지만 늘 긴장을 해야 했고 그리고 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누군가의 컨펌을 받고 진행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대신 뭐 취미 생활에서의 저는 조금 더 자유로운 일을 할 수 있지만 제 어떤 직무적인 능력의 성장은 조금 덜 기대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도피처를 만들어두고 각각의 결핍을 다른 분야에서 해소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힘을 빼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모든 생활의 저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조금 더 용감하고 건강하고 하셔서 괜찮으실 수도 있겠지만 높아심에 드리는 말이다 보니 뭔가 하나에 올인하기보단 이런 식으로 숨을 돌릴 수 있는 구멍을 많이 만들어두시고 그걸 문장으로 정리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문장을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회사 그리고 수익을 내는 곳에서는 나는 나답게 있을 수 있는 회사에서 기획과 제작 일을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싶다. 두 번째로 인생 취미에 있어서 그리고 나머지 사이드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방해받지 않은 집에서 만화를 그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구애받지 않는 나만의 일을 하고 싶다. 뭔가 이런 문장을 쓴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변하거나 막 성공 가도를 달리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뭔가 이 문장을 떠올리고 문장의 각각의 요소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진짜 살고 싶은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문자로 정리를 해볼 수 있었고요. 그런 여러분들도 만약 이런 문장을 쓰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 시간이 분명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문장을 얻어가고 그걸 채워나가는 방법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연이었습니다. 어쩌면 놓치고 있었을 나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나의 삶과 연결시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적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나를 내게로 이끌어 주신 정수연 연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갈림길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마주하게 된 길은 나를 넘어 만난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는 길 우리로입니다. 여러분은 서로의 마음을 어떻게 고민하시나요? 주로 말과 소리를 통해 마음을 이야기하곤 하실 텐데요. 하지만 같은 마음을 입과 귀가 아닌 눈과 손짓을 통해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수어교육기관 소보사에서 활동하며 농인과 청인이 언어와 문화를 넘어 서로 환대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신 김주희 연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수어와 교육의 이야기, 보이는 언어로 세상을 말하다의 김주희 연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이런 강의 되게 많이 해본 사람인데 이렇게 적막하고 조용한 것은 처음이에요. 대학교가 과연 맞는가? 그 혈기와 열정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걸 조금 텐션을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가 저희가 있기에는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지금 오른쪽에서 하고 계시는 수어를 보는 농인들이 있기에는 조금 어둡습니다. 네, 그래서 PPT는 잘 보일 수 있으나 수어 통역을 하시는 분의 표정은 잘 안 보이는 곳이어서 이 농인분들이 집중을 하시기가 괜찮을지 제가 좀 염려가 돼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언니 오빠들, 이모 삼촌들이 조금 이렇게 기운을 내주시면 얘네가 쫙 이렇게 힘을 좀 받고 긴장을 덩달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텐션을 올려주시고 묻는 말에 대답 좀 해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김주희고요.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단체 이름을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란 단체를 설명하려면 뭐 긴 말이 필요 없고요. 단체 이름을 잘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죠? 감사해요. 이렇게 끝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소리를 왜 보여주지? 소리를 보여주려면 뭘부터 해야 되죠? 소리를 자기가 볼 수 있어야겠죠. 자기가 봐야 보여주든 말든 하겠죠. 그래서 저희의 단체 이름이 수어로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오른손 왼손 상관없고요. 동그랗게 만들어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한 손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두 손으로 하셔도 좋아요. 눈앞에서 앞으로 나가 보십시오. 이게 무슨 수어일까요? 어떻게 알죠? 아, 여기 강의안을 보셔서 여기를 보고 얘기해요. 무슨 수어죠? 보다입니다. 보다. 이 보다를 가슴팍에 붙이는 겁니다. 이건 정체성이란 수어입니다. 정체성이란 수어에 보다라는 수어를 합치면 저희 단체 이름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보다와 정체성이 합쳐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보다. 고맙습니다. 또 보는 사람들이다. 좋습니다. 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보는 사람들인데 사실 진짜로는 저 위의 말이 맞습니다. 소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정체성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는지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왔습니다. 땡뚱맞은 질문입니다. 요즘에 이런 질문하면 이거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질문이라고 구글에서 이렇게 퇴짜 놓더라고요. 구글 설문지 만들 때 뭐 성별 이런 거 물어보고 장애 유무 이런 거 물어보면 걔네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알려줘요. 혹시 만들어 보신 분 아실 텐데 이거 굉장히 인권적으로 민감한 질문인데 너 이거 질문할 거냐? 이렇게 구글에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 거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하는데 여러분한테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떤 장애가 있으신가요? 나는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질문의 의도 파악이 잘 안 되죠? 이렇게 질문의 의도 파악이 안 돼서 친절한 질문을 또 갖다 붙였습니다. 당신은 뭐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결함이 있죠? 결함이란 단어가 약간 마음에 안 와닿으면 밑에 조금 쉬운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희보다 혹은 당신은 저보다 어떤 부족함이 있죠? 뭐가 좀 딸리나요? 다시 제일 밑에 줄. 이 의미는 사실 요걸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과연 정상에서 얼만큼 벗어났냐? 더 정확히 의도를 말하면 당신은 얼마나 정상에서 한참 뒤떨어져 있냐? 라는 질문을 묻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되게 불쾌한 질문이 되거든요. 되게 무례한 질문이 되고 넌 얼마나 비정상이니? 넌 얼마나 기준에서 멀어졌니? 너는 얼마나 부족하니? 넌 얼마나 모자라니? 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는 하지 않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약간 돌려서 말하죠. 어떤 장애가 있죠?
저기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장애가 있어서 여기 한 번도 아마 테드엑스에서는 지금까지 통역사가 올라선 적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아마 내년에도 없을 수도. 네. 근데 올해는 제가 막 이렇게 쫄랐어요. 우리가 가는데 통역이 없으면 창피해요. 넣어주세요. 이래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알겠습니다. 통역사 그럼 드디어 해서 두 분의 통역사를 모시게 됐는데 이렇게 수어를 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쟤는 어떤 장애가 있는 거지? 뭐가 좀 불편하지? 뭐가 좀 어렵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답이 잘 안 나오죠? 그럼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바로 더듬입니다. 더듬이. 만져볼까요? 입 나온다. 있어요? 없어요? 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듬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엉덩이 이렇게 살짝 만져볼까요? 꼬리가 없습니다. 꼬리. 옆구리 만져볼까요? 날개도 없습니다. 날개. 없는 게 꽤 많네요. 그러면 저를 지그시 봐주신 우리 감사한 우리 안경 쓰시는데 더듬이가 없어서 인생에서 불편하셨던 적이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렇죠? 왜 우리는 한 번도 더듬이가 없다는 걸 불편해 본 적이 없을까요? 나 더듬이가 없어서 사실 되게 불편한데 왜 이러지 않았을까요? 왜 꼬리가 없다고 진지하게 꼬리 붙이는 수술하고 이거 얼마인지 견적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할까요? 왜 우리는 날개가 없어서 왜 우리는 날개가 없지? 이거 비행기 타러 다니는 거 이거 너무 불편한데 이렇게 한번 버튼 누르면 쫙 날개 펴져서 집까지 가고 너무 좋지 않을까? 혹은 반대로 나 더듬이가 없는 게 좀 창피해. 나 꼬리가 없어서 조금 부끄러워. 라고 왜 느끼지 않았나요? 원래부터 없어서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없어서 여러분은 그게 여러분의 결함이라고 안 느꼈죠. 그리고 사실 불편하시지 않죠. 우리가 농인이란 존재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도 비슷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장애인들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봤을까요? 왜 그렇게 봤을까요? 그건 우리가 기준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쪽수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 나보다는 다른 사람, 아니 우리들보다는 조금 다른 사람이 결함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되게 점잖은 말로 장애인들과 우리 함께해요, 더불어 사는 삶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이고 우리보다 쪽수가 좀 적고 우리랑 몸이 좀 다르고 우리와 뭔가 생각하는 게 다른 저 사람들은 정상이라는 범주에서는 조금 벗어난 사람들. 입에는 그런 말을 안 담았지만 사실 중고딩까지는 좀 담죠. 네. 비정상이라는 표현들을 순화해서 비정상이지만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도대체 무엇이 그걸 가릴까요? 어떻게 이것들을 가르는 기준이 나타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상이라고 감히 확신할 수 있나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지금 농인분이 4분 오셨거든요. 저 4분은 비정상이라고 여러분은 부르지 않겠지만 어쨌든 어떤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범주에서는 벗어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 본 적 혹시 있어요? 기억이 나요? 아니면 태어날 때 내가 말을 잘해보려고 막 엄마라는 말을 열심히 해보자! 엄마! 막 훈련해! 화장실에서 엄마! 한 수백 번 연습한 다음에 엄마를 보면서 엄마! 이렇게 노력 하나도 안 했는데 어쩌다 보니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고 배고파도 하고 짜증나도 하고 다 했는데 우리는 소리를 듣고 말하는데 사실 별로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노력을 안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정상이 됐을까요? 저들은 어떤 노력을 안 했길래 비정상이 된 걸까요? 대답해 줄 타이밍.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일반인, 보통 사람이 된 거죠? 그건 그냥 우리가 많아서 그래요. 많아서.
수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 수가 많은 사람들이 편한 세상이 만들어졌고 다수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쉬운 시스템과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소수의 사람들은 그 다수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책이나 어떤 시스템에 조금 불편한 지점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실 정상과 비정상은 굉장히 사소롭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내가 마치 뭔가 수고를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얻으냐 나도 모르게 폭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이 단어라고 생각해요. 청각장애인.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청각장애인이 무슨 뜻이죠?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정의 내린단 말이에요. 청각에 장애가 있으니까. 청각에 장애가 있다는 게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뜻이고 소리를 듣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말을 못합니다. 예. 그러면 청각에 장애가 있다라는 말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 말인가요? 우리. 여기서 우리가 누구죠? 그렇죠. 다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애인의 반대말 뭐라고 생각해요? 비장애인. 휠체어로 타신 분들은 장애인이에요, 아니에요? 장애인. 앞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장애인이에요, 아니에요? 장애인. 많은 종류의 장애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애인, 비장애인. 나는 건강하니까 비장애인. 쟤는 몸이 하나 불편하니까 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농인들의 사회, 저희가 농사회라고 부르는데 농사회에서는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구분이 없어요. 어떻게 부르냐면 농인, 청인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건 쉽잖아요. 대답해 주세요. 시각장애인들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말해요, 안 해요? 합니다. 휠체어 타시는 분들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말해요, 안 해요? 합니다. 자폐가 있으신 분들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물론 조금 하기도 하고 누군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농인분들이 봤을 때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다 자기네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그러니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농인사회에서는 청인과 농인만 존재합니다. 이것처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어요. 청각장애인이란 말은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기준으로 해서 만든 말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들으니까 너네 소리 못 듣네. 우리가 말을 하니까 너네 말을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농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소리를 못 듣는다고? 근데 소리가 뭔데? 난 태어날 때부터 그딴 게 없었어. 너네한테 더듬이가 없었던 거죠.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소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소리가 없었습니다. 마치 우주처럼, 바닷속처럼 원래부터 소리가 없어요. 그러면 원래부터 소리가 없는 사람에게 당신이 소리를 못 듣는군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텐션을 끌어올려주세요. 없지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농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잘 보는 사람. 그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로 말하는 사람? 수어로 말하는 사람. 같은 사람을 표현하는 말 같나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이란 표현과 잘 보고 수어로 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 같나요? 정말 다르게 느껴지죠. 무언가를 할 수 없고 기준에서 멀어진 사람과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건 정말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수어통역사님들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어통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 수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거나 다름없어요. 제가 여기서 수어로 강의를 하면 어쩔 뻔했어요. 18분 동안 혼자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들 배려한 거란 말이에요. 나름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딱 하나 생각만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청각장애인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서 나는 의사소통 장애가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소통은 소리로 하는 게 아니구나. 사실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무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들한테 하고 왔거든요. 사실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무슨 소리 제일 많이 하냐면 야! 엄마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너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듣니? 근데 사실 우리 너무 잘 듣고 있었잖아. 그죠? 잘 듣는데 왜 이렇게 자꾸 너 엄마 말 좀 들어!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니? 라고 할까요? 사실 듣는 게 다가 아니라서 그래요. 소통은 소리로 하지 않습니다. 자, 앞에 좀 나가도 되나요? 소리 나요? 안 나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나 알아맞혀 보세요. 뭐라고 할게요? 아무 말도 안 했죠. 소리지만 얘는 언어가 아니에요. 왜 언어가 아니죠? 뭐가 없어서? 네, 의미가 없어서. 언어가 아니죠. 저기 지금 옆에 선생님들 막 하고 있는데 저 수어를 막 하고 있잖아. 이거 여러분이 보면 무슨 말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제가 이 마이크만 없으면 하려고 했거든요. 수어를. 이거 우리끼리만 하려고. 하는데 텐션이 좀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말할 뻔했는데 여러분이 대답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거 안 하려고. 제가 지금 이 순간 마이크 딱 끄고 수어로 하면 여기 있는 우리만 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언어를 못 쓰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소리는 언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통은 언어랑 소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소통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농이는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소리를 듣고 다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냥 다른 거죠. 저희 학교입니다.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대안학교. 3층짜리 단독주택인데요. 여기 강북구에 있어요. 소보사는 어릴 때부터 농아기들이 자기 언어를 배워서 자연스럽게 수어를 쓰고 내가 소리를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해서 그래서 공부를 못해서 내가 청각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살기 힘들구나. 참고 또 참고 뭔가 장애를 극복하고 보청기도 끼고 인공호흡도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나답게 내가 제일 편한 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공동체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어를 하면서 여기 이제 초등학생 아이거든요. 여기 막 손이 막 보이죠? 이 손이 뭐 하는 걸까요? 네.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여러분들이 아까 치는 박수는 농인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두 손을 올려서 반짝반짝하면 훌륭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보이는 박수가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세상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친구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어보고 싶어서 초대를 했어요. 소보사에서 이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와서 지금은 고등학생이 돼서 곧 대학 갈 준비를 하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농인 친구들 그리고 농인 선생님을 잠깐 모셨거든요. 제가 야 니네 일어나 인사해 이렇게 수어로 얘기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요? 최고입니다. 자,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척척 잘 배우십니다. 저희 소보사의 모토입니다. 나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잘 보고 수어로 말하는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왜 알려주려면 사실은 같이 사는 게 약자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더불어 살자라는 구호가 약자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숲속을 잘 보세요. 숲에는 좀 제일 힘센 애 누가 있죠? 숲속에 왕 누구 있죠? 뭐 사자들, 고랑이도 있고 걔네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있지만 숲속에서 제일 막 쩔고 힘 약한 애 누가 있죠? 다람쥐. 다람쥐도 살고 호랑이도 산단 말이에요. 원래 그래요. 그리고 제일 힘세다고 착각하는 우리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주 작은 나달, 그 쌀 하나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결국엔 아주 약한 것과 아주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함께 있으면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농인들이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지만, 말을 못하는 것 같지만, 잘 보면 누구보다 더 잘 듣고 잘 볼 수 있는 건 사실 우리 귀가 진동을 울려서 달팽이관을 찌르는 그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 정말 듣는 거구나, 그게 진짜로 말하는구나 라는 걸 농인을 만나지 않고는 배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는 약간 정상 범주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뭔가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보통 말하는 20대, 보통 말하는 30대의 그 기준에서 나 자꾸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기준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살면. 그러면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자유함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소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여러분의 관점을 바꿀 때 여러분들 개개인을 올가매는 수많은 어떤 지배하는 안 보이는 이상한 기준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자유해졌으면 좋겠고 본질을 향해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읽고 보듬어서 마침내 하나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소통에 대한 고찰과 함께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신 김주희 연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휴식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일찍 강연이 끝나서 4시 20분까지 30여 분간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성향 테스트 이벤트와 강연 시작 전에 진행했던 포스트잇 이벤트가 강연장 밖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로비 바깥에 나가셔서 왼쪽 끝에 있는 화장실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